굶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식구 여러분,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윤식구, 이제부터 이제 저는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윤식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윤식구 분 중에 한 분인 별눈꽁알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사연 하나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청취자 사연 방송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식단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심각한 고도 비만이었다가 문득 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직감하고 열심히 운동과 식이를 병행한 결과 나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입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살을 뺐냐고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식습관을 바꾼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전에는 고기, 튀김,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좋아하다가 지금은 채소와 오트밀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맛있네요. 요즘은 생야채에 빠져서 식사를 할 때 꼭 당근, 오이 등을 썰어 아그작 씹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야채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야채에 농약 성분이 있을 위험도 많고 몸에 찬 사람들은 오히려 변비에 생기기 쉽다는 등. 생야채 정말 몸에 안 좋나요? 그래서 그런지 야채를 먹고 나면 갑자기 배가 아플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수분과 생선 섭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체크하는 인바디에서 항상 수분과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수분은 어린자보다 하루에 1.5리터는 마시고 있고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한 머리 이상, 그 외 식단에서 항상 달걀, 버섯, 콩, 두유 등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즉 수분과 단백질은 식단에서 항상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듯한 의문이 들어요. 생야채와 영양 흡수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상담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윤식단을 통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사연을 띄웁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세요. 애청자 드림. 이렇게 되었거든요. 와, 일단은 우리 감량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저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고도 지금. 비만에서 정말 지금 정상 체중까지.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식습관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바꾸셨네요. 네.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신데. 맞아요. 별눈 꼬갈님. 별눈꽁알님. 너무나 아이디 좀 귀여우신데. 아이들 귀여우시죠. 네, 너무나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 별눈꽁아님께서는 생야채를 드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지 한번 채소 섭취에 대해서 우리 레몬 씨가 그쵸. 준비를 했죠? 제가 사연 방송, 이게 사실 원래는 심리상담 사연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심리상담 쪽 사연이라기보다 이런 영양 부분이나 식습관 부분이 해가지고 그쵸. 요 사연 방송 오늘은 이제 저랑 박가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섭취와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인바디에 대해서 체성분, 체수분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나는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내가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을 1.5리터 솔직히 하루에 1.5리터 먹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진짜 방송해야 되지만 저는 300ml도 안 먹거든요. 원래 물을. 물 잘 안 먹잖아요. 저 원래 네. 안 먹고 잘 갈증도 안 나는 편이고 하여튼 물 300ml 안 먹는데 하여튼 이러면 근데 자기는 1.5리터 먹는데도 인바디 재보면 항상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짜증나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별눈꽁아님 사연에 나와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 열어주시겠어요? 윤식단 제20회 채소 생으로 먹는 게 좋나요? 익혀서 먹는 게 좋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씨.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 채소 섭취 많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야채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미국 가니까 어때요? 정말 근데 마트에 가잖아요. 진짜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샐러드 열풍, 샐러드 열풍, 비트 열풍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진짜 샐러드가
종류도 엄청 많고 어느 식당 가도 샐러드가 진짜 꼭 있고 샐러드 전문 식당도 있고 그냥 우리 착즙 주스 뭐 이것도 이미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긴 했지만 미국은 정말 흔하고 뉴욕에 진짜 많죠. 뉴욕은 지금 비트 열풍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로 단순한 비트 빨간색 자주색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거 혈압을 낮춘다 해가지고 맞아요, 아마 지금 인기가 네. 있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면을 만들었어. 그래서 마트에 그걸로 만든 면을 팔아요. 비트면.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파스타를 해 먹거나 이게 먹는 거야. 우리는 비트하면 때가 쏙 비트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놓친내 개그 한 번 했고요. 네. 이번 되게 놀란 게 와 진짜 채소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먹나? 되게 그런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네요. 약간 좀 충격 받았어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서양인들보다 채소 섭취를 훨씬 적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김치도 먹고 쌈도 되게 발달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 채소 결핍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권장량 원래 400g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400g이면은 한 바구니의 야채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간 보울이라고 하죠. 예. 근데 한국인 섭취량은 292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g 넘게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채소 섭취와 가장 관련된 게 대장암이거든요. 네, 채소 섭취를 많이 안 해서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이 채소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이 대장 안에 있는 장내 좋은 세균들의 먹잇감이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서 대장암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대장암 발병률 아시아 1위가 한국이에요. 약간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술도 술인데 채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뭐 외국 사람들, 그러네요. 미국 사람들 술 진짜 잘 먹거든요. 맞네. 맥주가 네. 진짜 다양하고. 전 세계 4등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김치를 자주 먹어서 채소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 꽤 많은데 네, 맞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채소 섭취량의 40%는 김치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반찬 7개 꺼내면 3개가 김치예요. 갓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수박김치, 깍두기 뭐 이러잖아요. 예, 저희는 김치가 거의 어떤 채소라는 모습을 맛있게 먹잖아요. 물론 김치는 훌륭한 발효식품으로 이제 장에 유익한 유산균을 많이 하면 슈퍼푸드긴 맞아요. 네. 근데 김치는 채소라기보다는 유산균 식품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좋아요. 약간 이거 약간 좀 되게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이긴 하네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김치를 저는 채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채소가 아니라 그렇죠 유산균. 그쵸. 발효 음식이네요. 발효 음식으로 좀 왜냐면 일단 김치로만 채소를 섭취할 경우 나트륨 과다. 우리가 전에 나트륨 편 얘기했다시피 김치에 굉장히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절여야 되니까. 절임 발효식품이라는 걸 꼭 염두를 해야 돼요. 김치는 채소라고는 얘가 이미 김치는 나는 유산균 쪽으로 가야겠다는 이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쭉 가고 그다음 계속 발효를 하면서 걔가 갖고 있는 어떤 원래 형태를 많이 변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엄청 싱싱하던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푹 그죠? 물이 빠져가지고 그죠. 이게 되잖아요. 그 안엔 유산균 섭취로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김치만 먹고 있다 해서 채소가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으로 먹는 그런 채소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채소가 아까 우리 별눈 꼬가님께서 채소는 생으로 먹는 채소가 좋을까요? 아니면 익힌 채소가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게 좀 좋을까요? 크게 본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소를 섭취하는지에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소화 능력에 따라 채소를 먹는 법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소화 능력이 본인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쉽게 뭐 배가 좀 차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설사기가 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대해서 소화불량이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채소는 생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살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나 비타민과 미네랄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가둬져 있거든요. 식물은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동물은 세포막만 있고 세포벽은 없거든요. 네.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벽이라는 것이 질긴 섬유질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섬유질은 뭐 포만감을 주고 대장 건강에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지만 이 질기다 보니 소화하기가 어렵고 영양분 흡수를 좀 방해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질긴 섬유질이 약간 소화 능력을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그쵸, 있을 수 좀 있습니다. 더부룩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열을 살짝 가해주면요, 이 세포벽을 파괴해주면서 그 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푹 하면서 쉽게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흡수를 하게끔 도와주네요. 흡수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일례로 약간 70대 할아버지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위내시경을 했더니 3일 전에 먹은 생야채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피노키오 같다. 그 알죠? 피노키오 이렇게 그 먹혀가지고 그대로 거기 들어있는 거. 약간 제페토 할아버지. 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살짝 익힌 야채가 소화에 더 편하다고 근데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아무리 생야채가 좋다. 그죠? 미네랄과 비타민 많다라고 하지만 네. 내가 흡수를 못하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효율도 중요하지만 이 흡수력,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그 양도 약간 내가 연비 내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냐. 그쵸, 그게 연비를 진짜 중요한 따져야죠.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과 생야채와 비타민과 미네랄 최대한 살아있게도 하는데 흡수도 좀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중간 타협점을 만나는 게 좋은 건데 네. 이게 뭐냐면 너무 푹 익힌 게 아니라 네. 야채를 끓으면 살짝 데치는 거. 약간 살짝 자극. 살짝 자극. 약간 샤브샤브에 고기 살짝 이렇게 하듯이. 그쵸. 약간 세포 막만 살짝 쳐가지고 그쵸. 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여전히 살아있게끔. 그렇죠. 병만 살짝 열어주는 거죠. 맞아요. 네, 요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섭취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제 어머니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먹느냐, 야채 먹어서 또 배탈 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안 좋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돼요. 네, 당연히 내가 괜히 나 때문에 애기가 아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거 알죠? 어렸을 때 자기가 탈이 나는 음식은 어른 돼서는 진짜 안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뭐가 번데기.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오렌지 사탕. 제가 번데기를 먹고 멀미하고 오렌지 사탕 먹고 또 멀미해가지고 네. 저 두 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저도 지금은 먹는데 오이를 애들에 먹고 탈이 나가지고 그 뒤로는 진짜 안 먹었었거든요. 이것처럼 어린아이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분들은 무조건 익힌 야채를 먹이는 게 되게 권장을 해요. 푹 익혀야지 잘 씹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식물들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독 같은 성분도 있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익혀야만 그게 제거되는 거니까 어린아이 분들은 야채를 섭취할 때는 비교적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레몬 씨가 야채별로 좀 다르다 했잖아요. 네. 야채별로 익혀서 먹는 게 좋은 채소가 있고 또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은 채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소한 크게 색깔별로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발표니까 우리 미국 다녀오신 이제 박가수님께서 좀 얘기를 좀 네, 해주시겠어요? 아직 그 미국 감성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갬성 살아 있으니까. 네, 파이버 데이라 해가지고요. 네. 이제 미국 국립암 연구소에서 벌이는 캠페인입니다.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자. 그 이유는요? 네, 그 채소는 그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채소는 이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채소는 색깔마다 그러니까 채소는 각자 고유마다 독특한 색깔을 갖고 그쵸?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양소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딱 시그니처. 그쵸, 내 약간 시그니처. 딱 캐릭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채소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스스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시그니처 채소 색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생으로 먼저 먹으면 좋은 거 그거 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녹색잎. 녹색잎 채소. 그린 베지터블. 미국에서 이거 많이 먹나요? 엄청 먹어요. 한쪽 변면이 다 그린이야. 그리고 저는 미국을 안 가봤지만 미국 보면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보울 해가지고 거기 크게 그냥 샐러드 어웨이 먹잖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 함유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많이 안 왜냐면 먹어요. 미국은 나올 때 식전으로 샐러드 거의 많이 먹기 때문에 또 하나 메인 시킬 때 샐러드는 하나 시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야채 많이 먹어요. 근데 일단은 녹색잎, 음. 그린 채소가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들어있죠? 이제 상추, 네. 깻잎, 케일, 네. 뭐 샐러리 이런 게 이제 녹색잎 채소에는 초록을 띠는 영록소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이 영록소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가 돼요. 그렇군요. 네, 가열하면 수분을 뺏겨서 수용성 비타민 파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녹색잎 채소 같은 경우는 생으로 깨끗이 씻어 지방이 있는 고기를 삶아 먹으면 참 좋죠. 그럼 우리 선조분들이 계속 가르쳐주고 쌈에다 고기 싸 먹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상추. 그렇죠. 그리고 상추 깻잎을 익혀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근데 요즘은 깻잎으로 막 깻잎 페스토 이런 것도 괜찮긴 해요. 그런구나. 바질 페스토 대신에 깻잎 페스토 있고. 그것도 있긴 하구나. 근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이건 비교해서 생으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색깔이 있는 채소들 중에서 의외로 익혀서 먹으면 좋은 채소들이 있거든요. 네, 먼저 그 토마토. 네, 토마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마토는 대단히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예요. 맛있단 말이에요. 네, 맛있거든요. 일단 토마토는 무기질, 칼슘, 칼륨, 비타민 B가 엄청 풍부하고 베타카로틴도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토마토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게 먹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너무 토마토 플러스 설탕. 근데 여름에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선풍기 그거 안에서 알죠? 토마토하고 썬 다음에 설탕 뿌린 다음에 그 마지막 국물. 미쳐버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 근데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